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오늘 강의를 맡은 심교린입니다. 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드리게 될 건데요. 어떻게 그래서 행복한 경험들 많이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명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마음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의 힘.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행복함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명상하면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행복한 쪽으로 가려는 힘을 좀 키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힘을. 자, 근데 마음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음의 힘이 있나요? 지금 마음의 힘이라고 했더니 이해는 갔었는데 막상 마음의 힘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분명히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마음의 힘을 유지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심리학적인 설명 중에 또 한 가지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멘탈 피트니스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트니스 하십니까? 걷고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면 무엇이 좋아지죠? 근육이 좋아지죠. 근육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막 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죠. 그럼 내 마음이 건강하려면, 내 정신이 건강하려면 내 마음도 뭔가 운동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가 있지? 명상이더라. 멘탈 피트니스다. 명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투박하게 말씀드리면요. 명상 이퀄 어텐션 트레이닝이다. 주의 훈련이다 라고까지 투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상은 주의를 훈련하는 거다. 어텐션, 주의. 그럼 주의는 또 뭐죠? 주의라는 건 뭘까요? 주의. 자, 마음의 힘도 키울 수 있고 주의. 주의. 뭔가 주의를 말할 때는요. 우리 주의 집중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제 손끝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면 시선과 동시에 쫙 이렇게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일로 모이잖아요. 주의, 의식의 초점이 가는 곳이구나. 뭐 조금 편한 말로 하면 전문 용어 말고 일상 용어로 하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구나. 조금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주의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주의 초점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명상 훈련은 투박하게 말하면 주의 훈련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학자들이. 자, 그럼 주의를 어떻게 훈련하죠? 그럼 주의의 속성은 도대체 뭐죠? 부터 좀 알고 가면 좋죠. 자, 이제 주의라고 할 때 명상에서 우리 주의가 운용되는 방식을 가지고 거머라고 하는 학자는 마치 빛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을 우리가 집중 명상 혹은 통찰 명상, 사마타 명상이나 윗바사나 명상을 할 때 우리 마음 주의를 두고 운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달라요. 집중 명상 계열의 명상법들은 주의를 어디 한 군데다가 두고 그대로 두고 머물러서 유지하죠. 예를 들면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 호흡하면서 호흡 감각이 머무는 곳에 주의를 두고 가만히 두고 머물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후레쉬 랜턴 아십니까? 빛이 쫙 쏘죠. 빛의 에너지를 온전히 한 점에다가만 이렇게 쫙 쏘는 거.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중 명상은 내 주의를, 내 마음의 에너지를 한 점에다가 놓고 쭉 쏘고 그러면은 그 주변의 것들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약간 사담을 해볼 텐데요. 다양한 이제 추리, 수사, CSI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검시관들이 범죄 현장을 쫙 볼 때 그냥 불 다 켜놓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몰라 도대체. 나 무서운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서운데 불 다 켜놓고 보지 뭘 가가지고 후레쉬 랜턴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 정말 물건 찾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불을 다 켜놓고 찾으면 어떻습니까? 주위가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후레쉬로 이렇게 한 점만 이렇게 쭉 움직여서 보면 그 점만 잘 보여요. 아하,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 주위를 운용하는 데에도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구나. 마치 이 검언은 우리 주위를 운용하는 방식을 빛에 비유합니다. 그럼 통찰 명상은, 알아차림 명상, 윗바사나 명상은 태양빛이 내리쬐듯 전등을 다 켜놓듯 그냥 빛을 쫙 펼쳐놓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불 다 켜놓고 여기서 떠오르는 거 그냥 다 가만히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의의 운용을 이렇게 빛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주의, 이제 주의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선택적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내 주의를 여기다가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싱잉볼 여기다가 주의를 한번 둬보시겠습니까? 자, 여기다 주의를 두세요. 자,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숫자 몇을 가리켰게요? 몰라요. 응? 요거만 보고 있었는데 몰라요. 나중에 화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 내 주의가 여기만 가 있었더니 요거 외에 다른 거는 안 보이더라. 아, 주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의가 어디에 가 있으면 그것만 보여줘요. 이걸 두고 가만히 바라보고 머물고 있습니다. 빛깔이 오래됐구나. 아,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이겠구나 하고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쭉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몇 초 지나니까 갑자기 여기에다 주의를 두고 있다가 팔 안 아픈가? 내가 지금 엉덩이가 좀 베기는데? 다른 생각들이 막 쑥쑥 올라오죠. 그럼 내 주의가 여기에서 잠깐 떠나갔다 돌아와요. 아하, 주의라는 아이가 여기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머물렀다가 떠나기도 하는구나. 그럼 얘가 여기에 주의를 여기다 두고 머무는 것도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른 시간이 있겠구나. 유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들아 공부하자. 저희 둘째야 미안하다. 우리 둘째가 공부를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가지고서는 아빠 그런데요. 네 하고 있다가 또 누가 동생이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넌 지금 공부하라고. 근데 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유지주의를 오래 갖기가 힘들구나. 우리 명상 수련하다 보면 그 경험도 많이 하죠. 분명히 앉아서 나는 알아차림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점심은 뭐 먹지? 하고 갑자기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저기 냉장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유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랑 관련되어서 주의를 여기다가 딱 두고 먹는 거, 그걸 얼마나 유지하는 거 이렇게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의의 속성 중에 또 재미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파티에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내 앞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들려요. 주의를 기울이면 들려요. 자, 여기는 지금 녹화 장소이기 때문에 안 들릴 겁니다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갑자기 시계 소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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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더 둬요. 그럼 되게 크게 들려요. 그러다가 또 딴 거 전화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소리 안 들려요. 아하, 주의를 두면 나타나고 주의를 빼면 사라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살펴보시면 인간의 오감은 초당 몇 비트라고 써 있나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 일시백천, 엄청난 정보를 우리의 오감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식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애는 그 중에 대략 40비트밖에 안 된대요. 야, 얼마나 많은 다른 정보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처리하는 거는 요만큼, 그 요만큼이 어디? 뭐 우리의 주의가 가고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쏠리더라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응용해서 재미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요. 무주의 맹신이, 변화 맹신이 이런 예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살짝 경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혹시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벌써부터 어깨가 막 흔들흔들 하시고 좋아요. 만남 노래 중에서 후렴구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후렴구 사랑해 사랑해, 여기 부분.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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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래 부르니까 뭐 절절로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자, 우리가 지금 노사연의 만남 후렴구를 부르면서 사랑해 몇 번 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세요. 우리가 몇 번 했는지 내가 그걸 세고 있었나?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자, 한 번만 불러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걸 3번 했으니까 9번 했겠구나. 자, 몇 번 했는지 주의를 두지 않았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강사가 우리 사랑해 몇 번 했을까요? 했더니 같이 불러볼까 했더니 그랬구나. 우리 주희라는 아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희라는 아이가 그래요. 이게 좋은 데 가면 괜찮은데 이 주희가 나쁜 쪽으로 가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복장을 좀 신경 쓰고 왔습니다만 좀 이쁜가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구두가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지 하고 있을 때는 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을 때 또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구멍 났네.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돼요. 정작 남들은 구멍 난 구두를 신고 왔는지 어째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마음이 글로 자꾸 신경 쓰이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혹시 괜히 시선만 내려가도 내 구두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걱정과 번민과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의라는 아이가 그래요. 주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두는 데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한번 꽂히고 나면 계속 주의가 글로 끌려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떤 것에 주의가 민감하게 작동할까요? 신경이 바로 확 쓰이는 거. 뭘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협이 되는 거. 갑자기 걸어가는데 뒤에서 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빵 소리가 나는데 뭐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데.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럼 자꾸 마치 내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양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주의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특히 내가 위험할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을 땐 주의가 자꾸 글로 신경 쓰여요. 그럼 이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이제 괴로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좀 신경 그만 쓰시고 좀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그게 돼야 말이지. 그게 돼야 말이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내가 주의를 여기에다 두고 싶은데 자꾸 주의를
위협이 되거나 내가 궁금한 다른 데로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저쪽에 재밌는 게 생기면 주의가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주의를 어디에다 주면 좋아요? 우리가 삶에 의미를 두는 것,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주의를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가 자꾸 어디로 가요? 당장 대출금 어떻게 갚지? 이런 스트레스로 가는 거예요. 내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는 능력, 그거 뭘로 키울 수 있더라? 명상으로 키울 수 있더라라는 거죠. 주의는 가면 거기에 있는 거고 없으면 사라지는 건데, 우리 주의의 속성이 자꾸 위협이 되는 것,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요. 자극적인 것. 근데 그런 쪽으로만 자꾸 끌려가다 보면 삶의 고요함을 잃게 되고 자꾸 스트레스와 걱정만 쌓이게 돼요. 나는 더 행복한 생각하고 싶고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주의가 빼앗겨요. 내 주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상은 주의 조절 능력에 도움을 준다.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자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까? 버스를 타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보들을, 자극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강의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 쉬었다 갈까요? 하면 애들 뭐 하고 있을까요?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자극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좀 쉬세요. 근데 쉴 줄을 몰라요. 왜? 주의를 가만히 놓는 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무언가 주의를 어딘가에 두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명상해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필요할 때 내 주의를 조절해서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명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효능 중에 하나죠. 명상 수련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부적절한 단서에서 주의를 벗어나서 새롭거나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두는 능력이 더 높다. 좋죠. 이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 생각이 나요. 그럼 애들도 알아요. 나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꾸 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줘야지. 그거 훈련시켜줘야죠. 그거 훈련시키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명상 수련 초기에는 선택적 주의와 실행주의, 내가 지금 여기다 주의를 둬야지, 여기에 관련이 크지만 점차 개방적 관찰, 즉 마음 챙김, 윗바사나로 들면 있는 그대로 놓고 주의를 운영하는 쪽으로 더 능력들이 키워지더라. 주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꼭 공부할 때는 노는 생각하고 놀라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매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 주의를 두고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 해도 우리 삶이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키웁니까? 명상으로요.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수식관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KMBSR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고 장영갑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한국형 MBSR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수식관 명상이라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릴게요. 자, 숫자 셀 줄 아시죠? 우리 몇 가지 셀 수 있을까? 우리 저희 막내딸이 한참 생각나네요. 아빠 나 이제 10가지 셀 수 있다? 하나, 둘, 10. 생각나요. 숫자 세기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한 20까지만 세볼까요? 숫자 20까지만. 자, 어떻게 셀 거냐면요. 수를 세면서 호흡을 그냥 볼 겁니다. 수 세는 거 볼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마음속으로 둘,
자, 일부러 지금 크게 쉴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알려드리느라 이런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하나, 둘 해서 숫자를 세시면 돼요. 호흡하면서 그냥 내가 호흡하는 거 그냥 세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과 명상의 두 가지 규칙. 첫 번째는요. 너무 숫자 잘 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 둘. 이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이건 인지적 노력이죠. 이렇게 명상하시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머리 아파요, 선생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숨 쉬는 걸 바라보듯이 하나, 둘 그냥 세시는 겁니다. 20까지 셀 거예요. 그러면 수식관 명상 20까지만 해볼까요? 처음에 한 4까지는 같이 셀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우리 호흡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서 각자의 호흡 속도에 따라서 세시면 돼요. 자, 아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명상하시기 전에 첫 번째, 내 자세가 편안한가? 자세가 불편하면요. 명상 조금 하다 말고 아우 하고 자꾸 주의가 가요. 굳이 그런 거리 만들어 놓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가 보세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볼까요? 자, 한 번 더 숨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식관 명상을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음속으로 세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셋, 넷. 지금부터는 각자의 편안한 호흡 속도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고 다시 숫자 세는 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20까지 호흡 수세 개를 다 마치셨다면 가만히 눈을 뜨시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수세기를 다 마치신 분은 가만히 두 눈을 뜨고 저랑 눈 한 번만 마주쳐 주세요. 네, 다 마치셨네요. 네, 좋습니다. 안 끝나는 분은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20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반인들 충분히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30, 좀 더 쉽다. 40, 50,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몇 가지 셀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몇이야? 30? 난 50. 내가 더 세. 이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헬스장에서 자신의 근육이 더 크다고 자랑질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썩 건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충분한 근육만 만들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힘이 이만큼 커라고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도 꾸준히 키워가는 거죠. 크면 더 좋고 마음의 힘이야 마음의 근육이야 클수록 더 좋고 아니어도 그게 뭐 사는데 큰 지장 없으면 됐고 네, 그렇게 자신의 주의를 이렇게 유지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최소한 다른 명상들과 달리 수식관 명상은요 계속해서 내가 호흡을 보면서 수를 세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딴 데로 도망가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내가 수를 세고 있어요. 두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덜 도망갑니다. 물론 그래도 도망가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의를 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방식. 명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 할 수 있는 방식.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 자, 지금 잠깐 20까지 세고 났더니 여러분들 기분이 착 어떠셨어요? 몸이 고작 숫자 20, 고작 호흡 20번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고요해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들 드셨죠? 이렇게 잠깐 20, 30까지만 호흡 세고 가만히 머물러도 충분히 좀 고요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주의도 어딘가에 두고 머무는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거기다 주의를 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자꾸 주의가 쏠려갈 때는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럼 내 삶에 행복한 순간이 덜 행복한 순간보다 더 많겠네요. 그럼 내 삶은 더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균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꾸 여기 끌려가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구나. 그냥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주의를 돌릴 수 있는 힘. 명상이다. 명상이 답이다. 제가 심리학 박사학위를 명상으로 취득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늘 답은 명상으로 끝나요. 그렇다고 명상이 만병통치약이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정말 안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말하는 소위 스트레스랑 관련된 질병들, 현대인들이 병원 가는 이유, 그중에 약 60, 70% 이상은 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 조절할 수 있는 게 뭐? 명상. 어이구. 명상을 하면 면역력도 좋아져. 명상을 하면 우리 요즘 면역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면역력도 좋아져. 그렇다고 해서 나 명상하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이거 벗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좋아져. 마음의 건강도 좋아져. 행복감도 좋아져. 관계도 좋아져.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명상만 하면 다 되느냐? 요건 또 조금 물음표. 아무튼 그만큼 명상이라는 것이 가진 힘은 굉장히 크다. 왜? 내 마음과 관련된 훈련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까지는 조금 알아봤는데 이건 이제 사마타 방식의 명상 수련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어딘가에 두고 집중하는 방식에. 그러고 있다 보면 이완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서 몸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져요. 그런데 최근 2000년대, 19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최근에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에 지금 명상 다시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알아차림은 마음을 두고 머무르는 것은 옛날 사마타 방식이라면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 자, 윗바사나 방식 있는 그대로를 그냥 열어두고 알아차리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냥 그대로 놓고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나서 다 쓸려다니고 있으면 그건 명상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법이 특히 이제 현대 심리치료적인 측면에서 탈동일시, 탈중심화라는 걸 가져다 주더라. 그게 뭡니까?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걱정과 고민에 쌓여 있어요. 대출금 어떡하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잠깐 내려놓고 딴 생각하다가 다시 봤더니 꼭 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은행이랑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이사 갈 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 벌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떡하고 걱정 막 이러고 있다가 계속 걱정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맥락을 내려놓고 그 맥락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보면 다른 방식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우울증 환자야. 나 우울증이래. 어떻게 나 우울증 환자인가 봐. 나 우울증 환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난 우울해서 살면 앞으로 이제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나 우울증이래. 아 그래? 너 지금 우울하구나. 아 나 지금 우울한 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너 우울증 환자야랑 너 지금 우울해랑은 전혀 다르죠. 맥락을 벗어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탈동일시, 탈중심화. 윗바사나가 가진 힘은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준다라는 게 있죠. 감각 자극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어떡하지? 허리 아픈 사람도 어떻게 걸어요? 제가 허리가 아팠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이러죠. 딱 봐도 여기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더 힘들 텐데 그거 몰라요. 왜? 아프니까 거기에 주의가 가서 조금만 아프도 아픈데 더 아프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든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픈 것보다 더 아프죠. 걱정하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이러고 있거든요. 더 경직돼 있거든요. 더 힘들어가 있거든요. 근육들이 늘 필요하지. 얘도 맨날 신경 쓰니까 더 힘들지. 그냥 아픈 건 아픈 거 그대로 봐주면 지금 아프구나. 여기가 지금 경직됐구나. 아유 고생했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좀 쉬고 다음날 좀 풀렸는데 그럼 살살 달래면서 이 근육을 건강하게 키워가 볼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면 아프구나. 어떡하지? 아파서 하다 더 아프게 되는 거. 그걸 우리 두 번째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것만큼 그대로 아픈 걸 경험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 아프니까 어떡하지? 허리가 아픈 남자가 내 인생은 망가졌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계속 꼬리를 꼬르면 이것들 정작 아픈 건 요건데 그 이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 아파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보면 돼요. 그 힘을 무엇이 알려주느냐? 마음 챙김의 힘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힘이 그거를 가져다 주더라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거를 궁금해요. 알아차리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맥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심리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연구할까요?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스트롭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트롭 과제라는 걸 통해서 이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과 명상 수행 안 한 사람들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명상한 사람들이 스트롭 과제의 간섭을 좀 덜 받더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는 능력들이 더 커지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글씨로 뭐라고 써 있고 거기 색깔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색깔을 읽으시면 돼요. 글씨를 읽지 말고요. 색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가로 위에서부터 가로로 쭉. 자, 시작. 검정, 빨강, 노랑, 초록. 그다음 파랑, 노랑, 빨강, 검정, 초록. 자, 그다음 초록, 검정, 노랑, 파랑, 빨강. 그다음 빨강, 파랑, 검정, 노랑, 초록. 그다음 노랑, 빨강, 초록, 파랑, 검정. 아하, 색깔을 읽는 거 괜찮으시죠? 네. 할만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작. 검정,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게임의 규칙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색깔을 읽으라 그랬죠.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글씨를 읽어버렸네. 두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시작. 검정, 그렇죠. 세 번째 줄 시작. 빨강, 노랑, 초록.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하, 색깔을 읽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글씨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거는 글씨랑 색깔이랑 같았습니다. 아무런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그냥 쭉쭉 읽었는데 이번에는 읽으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스트롭 간섭이라는 거예요. 색깔만 읽으라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저걸 읽고 있어요.
우리의 주의 초점을 요 맥락으로 놓고가 마음껏 되지 않더라.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재미나게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한 사람들이 비교적 더 잘하더라. 내 주의를 맥락에 따라서 적절히 잘 운용하더라. 자, 오기가 생기니까 마지막 5번째 줄 한번 해볼까요? 색깔만 읽는 겁니다. 색깔만. 자, 시작. 검정,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명상 수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간섭받는 확률이 좀 더 줄어들더라 라는 거지, 전혀 안 받더라는 아니니까. 이런 과제들 몇 가지 재밌는 거 또 있어요. 자, 한쪽 손으로는 오른손으로 세모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른손으로 세모. 되죠? 네. 자, 내리시고 왼손으로는 네모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십니까?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따로따로 하면은 되는데 같이 하려니까 또 쉽지가 않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서 뇌가 평소에 안 쓰던 것들의 모드를 주고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은 우리의 뇌가 해왔던 대로 습관화된 걸로 편하게 하나만 두면 되는데 동시에 안 하던 것들을, 맞지 않는 것들을 동시에 하기는 쉽지가 않구나라는 능력이죠. 이걸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괴로움 상황에 있을 때, 힘들 때 잠깐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도움 주는 게 뭐더라? 마음 챙김의 힘이더라. 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 훈련을 조금이라도 더 하니까. 누가 저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럽니다. 바보래 하고 있으면 그 말에 내가 휘둘리고 있잖아요. 바보야? 쟤는 바보라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나 바보 아니거든. 이 아니고. 바보야. 너는 그렇구나. 그냥 거기로 끝. 그럼 더 이상 괴로울 일도 힘들 일도 없어요. 나 바보래. 박사까지 해놓고 바보래. 어떻게 이러면 2차 화살을 내가 스스로 쏘고 맞고 있는 거죠.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그냥 온전히 바라보고 반응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힘.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명상을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하나 올라옵니다.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올라오네. 맞아, 그렇지. 대부분 올라오는 게 뭐예요? 최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들, 최근에 좀 생각해보면 좋은 일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럼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랑 같이 저 멀리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생각이 올라왔구나. 돌아오는 거죠. 또 있다 보니까 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는데 허리가 좀 이렇게 뻐근하네요. 허리가 아프네.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아프네. 내가 요즘에 좀 운동을 덜 했지. 살이 좀 쪘나? 계속 어디 갔어요 또? 또 이렇게 확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 힘, 습관적으로 그냥 쭉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자,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면 조금 곤란하기는 해요. 하지만 명상 수련할 때는 그냥 바라보고 계셔도 좋습니다. 명상은 왜 그 힘을 키우는 거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바라보면 안 돼요. 명상할 때 마음 챙김의 힘이 좋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 돌 굴러오네요. 그렇군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피하세요 해야 돼.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적절히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고 수련할 때에는 그렇구나. 그냥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 힘을 키워두면 분명히 쓸 때가 있겠죠. 마음의 힘은 키워놓으면 잘 안 보이지만 차라리 몸짱처럼 초콜릿 복근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의 힘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이긴 보여요. 어디에? 여기에 보여요.
그 사람의 평소 인품에 그 사람의 행동에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특정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 마음의 힘도 평소에 그렇게 키워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 챙김 명상 짧지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편안한 자세 취해 보시고요. 지금 내 자세가 편안한지 알아차리시고, 불편하거나 균형감 있게 자 있지 않다면 조금씩 움직여서 바른 자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한 자세가 됐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세 취하시고 호흡에 주의를 두세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내 몸에서 느껴지는 다른 감각들, 그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생각이나 감각에 마음을 두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시고, 바람이 느껴지는구나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흘려보내도 내가 모든 경험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계십시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다른 소리 같은 감각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저 알아차리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의식을 놓치지 마세요.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의식은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에 주의를 두거나 머물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을 3번 울리게 되면 마음챙김 명상을 끝내고 지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떠야지라는 의도를 먼저 떠올리시고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몸도 이렇게 좀 움직여 보세요. 몸의 감각 깨워 보시고요. 어떠셨습니까? 좀 시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점점 늘려가시는 게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마음의 힘은 꾸준히 키워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수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